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리조나로 LG 트윈스 선수단이 스프링 캠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2023 시즌을 위한 준비를 이제 약 한 달 동안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마음은 또 애리조나에 가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애리조나에 또 직접 뭐 캠프지를 가가지고 또 선수들 뭐 훈련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또 연습 경기 결과는 어땠는지, 어떤 훈련들을 하고 있고 선수들이 어떤 인터뷰를 해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좋을지를 약간 선별을 해서 이제 비정기적으로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A to G, 애리조나에 또 A와 G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애리조나 캠프의 이모저모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는 영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에 또 이 기자분들이 오랜만에 또 미국까지 출장을 가셔가지고 취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이 만들어졌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5년 만에 애리조나 캠프예요. 2018년도에 애리조나 파파고 지역에서 스프링 캠프를 한 거 이후에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호주에서 캠프를 했었고, 또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리고 지난해에는 통영에서 스프링 캠프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이 애리조나로 가는 게 상당히 또 오랜만인데, 스프링 캠프를 치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훈련지인 만큼 이동 거리나 이동 방식이 상당히 좀 길고 선수들에게는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11시간 동안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인천에서 LA까지 비행기로 넘어갔고, LA에서 이제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 보통 이제 국내선을 타고 피닉스라는 이 캠프지 근처에 내려서 버스로 이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국내선으로 환승을 할 때 드는 짐도 선수들이 많고, 또 시간도 환승할 때 오래 걸리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피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원정 경기 이동할 때처럼 그냥 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LA에서 애리조나까지는 5시간 버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서울에서 부산 정도, 창원 정도의 이동 시간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첫날은 그래서 훈련 준비, 장비 세팅, 또 짐 풀고 이렇게 하느라 휴식을 좀 취하는 선수들도 있었고, 또 시차 적응이 좀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 선수들도 있고, 시차 적응이 빨리 된 선수들은 짐 풀고 바로 방망이 들고 글러브 잡고 훈련하러 나오는 선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훈련이 일단은 도착하자마자 진행이 됐고, 그 다음날부터 캠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프지가 애리조나로 결정이 된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장점은 외국인 선수들이 좀 빨리 합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켈리와 오스틴이 그래서 캠프 첫날부터 팀에 빠르게 합류를 했습니다. 켈리는 이 캠프지인 이 스코츠데일이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캠프 전날부터 미리 와가지고 또 선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주의 댈러스 지방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같은 미국인데 땅덩어리가 넓죠. 텍사스주에는 지금 한파가 몰아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주 한파로 인해서 비행기가 계속 연착이 됐습니다만 다행히 운항이 또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캠프지에 합류를 할 수가 있었고, 플러코가 이제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데 여기엔 이제 한파로 비행기가 뜨지 못해가지고 국내선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이제 합류가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고 금방 또 비행기가 뜨게 되면은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켈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캠프를 해서 만족하고, 또 이전 시즌들에는 한국에 오고 격리도 해가지고 컨디션 관리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 좋은 몸 상태로 투구도 좀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켈리 같은 경우에는 캠프가 3일 훈련을 하고 하루 휴식을 할 때는 또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캠프를 해서 켈리를 비롯해서 또 오스틴 선수, 플러코 선수가 초반부터 이렇게 몸을 빨리 끌어올린다면 이 선수들이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켈리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켈리가 이제 벌써 LG에서 5번째 시즌을 맞이하는데, 지난 시즌에 다승왕을 차지를 했잖아요. 이 켈리에게 트레이닝 파트 코치진이 기념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2021 시즌
자개 보석함, 그리고 2022 시즌 아크릴 가족사진에 이어서 올해는 이 다승왕 기념 선물 케이시 켈리를 위한 특별한 단 하나밖에 없는 피규어를 제작을 해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켈리가 굉장히 또 감동을 받았고, 또 트레이닝 파트와 본인의 유대감을 또 좀 알 수 있는 선물이지 않나 해서 올해도 또 몸 관리를 잘 해달라는 또 이야기를 또 했고, 또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켈리가 시즌 전에 들어갈 때 팀에 합류해서 기념적인 선물을 받았고요. 또 최근의 인터뷰에서는 켈리가 영혼의 파트너죠, 유강남 선수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유강남이 떠나서 매우 슬펐다. 한국에서 만나면 밥을 사달라 할 것이다. 왜냐면 좋은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유강남이 떠난 게 아쉽지만 프로는 또 승부는 승부니까 유강남 그리고 본인이 친했던 이영종, 최은성 다 팀을 떠났는데 안타 한 개도 맞지 않을 각오로 승부에 임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지환 선수도 최근까지도 유강남 선수에게 자꾸 전화가 왔는데 유강남 선수에게 아예 선전포고를 했어요. 약간 농담 섞인 이 친한 사이니까 또 유강남 선수 오지환 선수 집에도 가고 또 오지환 선수 자제분들에게 선물도 해주고 요렇게 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23 시즌에는 유강남 상대로 2루 도루를 하고 홈을 향해서 세레머니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박동원 선수, 오지환 선수랑 동갑내기고 LG에 새롭게 안방만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박동원 선수 칭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박동원은 좋은 포수다. 홈런도 20개 가까이 때려줄 수 있고 또 아예 콕 집어서 오지환 선수, 문보경 선수, 박동원 선수가 각각 두 자릿수 홈런을 치면 타선이 좀 더 짜임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포수 수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오지환 선수가 지난해 20개의 도루를 했는데 도루를 뛸 때 루상에 있을 때 뛰기 까다로웠던 포수였다. 투수의 킥모션이 빠르지 않아도 항상 접전 타이밍에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동원 선수가 역시 LG 팬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실 거예요. 펀치력과 도루 저지 부분에서 또 좋은 포수로서 LG의 안방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으로 또 기대가 상당히 크고요. 오지환 선수도 이에 대한 팀의 캡틴으로서 기대를 내비쳤고, 오지환 선수가 이제 또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지난해 이제 겨울 때쯤이었을 거예요. 올겨울이 상당히 춥다라고 SNS를 남겨서 이거 뭐 계약 관련해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난 시즌이 너무 아쉬웠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플레이오프에서 두 번만 진짜 더 이겼으면 지금 비시즌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텐데 그 승리 두 번 못한 것 때문에 본인의 성적은 좋았지만 팀 성적이 안 좋아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지환 선수 지난 시즌은 있고 올 시즌에는 아쉬웠던 거를 더 보완하는 시즌이 되어야겠죠. 잘했고 또 지난 시즌만큼만 해주면 충분히 LG 트윈스 센터라인이 탄탄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오캡팀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은 새로운 47번 식생마라 불러야 되나요? 김윤식 선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김윤식 선수가 광주 진흥고 시절부터 이상훈 해설위원이 롤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47번을 달고 싶었고 많은 저한 투수 양현종, 유세이 기쿠치 이런 투수들의 영상을 돌려봤는데 이상훈 해설위원님의 영상이 가장 와닿았고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단 후에 이제 계속 47번을 달고 싶었는데 달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상훈 해설위원님께 47번을 달아도 되냐라고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허락을 해주셨고 또 47번을 단 만큼 씩씩하게 던지라라고 또 조언까지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상외 성적을 올렸다고들 하는데 올해 또 예상외 성적을 올려서 47번의 저주를 깨겠다. 지난해보다 더 잘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김윤식 선수가 새로운 등번호와 함께 또 국가대표도 나가고 올 시즌 활약이 상당히 기대되는데 사실은 이 이상훈 해설위원 이 47번 등번호가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등번호인데 47번이 이상훈 위원이 이제 LG를 떠나게 되고 선수로 떠나게 되고 주요 선수들이 좀 달았었긴 했어요. 근데 봉중근 선수도 2007년에 남는 건 이 백바디 드랍 이거밖에 없고 2008년엔 잘하긴 했습니다만 팀이 꼴찌를 해서 봉중근 선수가 또 51번을 달고 2009 시즌부터는 잘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이영종 선수도 47번을 투수 때 달았는데 부상 여파로 2009 시즌에 한 경기도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서승환 선수가 2010년부터 11년까지
47번을 달았는데 결국 등번호와 걸맞지 않는 성적이었죠. 남은 거는 2010 시즌에 벌투밖에 없어요. 대구에서 이 선수가 벌투했던 걸로 또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남는 게 없었고, 또 그 다음에는 조윤준 선수가 달았어요. 왜 포수인데 47번을 달았느냐? 이 선수가 이제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했잖아요. 근데 이제 롤 모델이 47번 단 강민호 선수여가지고 이 선수한테 47번을 줬는데 사실은 1군에 잘 올라오지 못하고, 그 이후에 이상훈 해설위원이 코치 시절에 잠깐 달다가 또 팀을 떠나게 되면서 결번으로 남게 되었는데, 올해 또 새로운 47번의 주인인 김윤식 선수가 또 이상훈 선수만큼의 성적은 당연히 달성하기 어려울 거예요. 뭐 20승하고 골든글러브 타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김윤식 선수가 목표로 하는 성적만큼 나와서 또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반드시 달성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등번호와 함께할 김윤식 선수의 커리어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A to G 스프링 캠프 이모저모 알아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캠프 소식들 제가 영상으로 잘 취합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